코 수술을 한 번만에 딱 성공하면 좋겠지만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혹은 구축과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거나 조금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거나 등등 여러 이유에서 다시 재수술을 결심하곤 하는데요. 그렇다면 재수술은 코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첫 수술보다 어려운 수술일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재수술이 첫 수술보다 수술하기 용이한 면이 더 많습니다. 코 수술을 하시고 재수술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처음보다 코끝이 떨어져서 라인이 마음에 안 든다. 두 번째, 콧대를 더 높이고 싶다. 세 번째는 보형물이 돌아갔다. 네 번째, 보형물이 비친다. 다섯 번째, 콧구멍이 들려 보인다. 너무 많이 보인다. 여섯 번째로 부형 구축이 발생했다 등등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각각의 케이스의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처음엔 코끝의 높이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코끝이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. 이 경우는 이전 수술의 기둥 연골의 강도를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. 만약 이전 수술에서 만들어 놓은 기둥이 약하다면 기둥을 다시 만들어서 수술을 해줘야 하고요. 만약 이전 기둥이 튼튼하다면 그 기둥을 이용해서 코끝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. 이때 재수술 시 피부가 첫 수술보다 더 잘 늘어나기 때문에 코끝을 더 높게 만드는 게 첫 수술보다 훨씬 용이합니다. 둘째로 콧대를 더 높이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. 이때는 보형물을 기존에 있던 보형물보다 조금 더 높은 보형물로 바꿔주면 됩니다. 다만 이때 코의 라인이 살짝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라인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면 콧대를 높이는 만큼 코끝도 좀 같이 높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로 보형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간 경우인데 이는 원인이 확실히 존재합니다. CT를 찍어보면 뼈의 좌우 높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재수술 시 양쪽 뼈의 높이를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수술을 하면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 보형물이 비치는 경우인데요. 코의 너비에 맞지 않게 보형물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게 들어가는 경우에 보형물이 비칠 수 있습니다. 소위 분필코라고 하는 건데요. 보형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. 이 경우에는 적당한 너비의 보형물로 교체를 해주면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재수술 시에는 보형물 주위로 캡슐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캡슐을 다 제거하지 말고 재수술 시에 잘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보형물이 비치는 현상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콧구멍이 이렇게 들려 보이는 경우인데 콧구멍이 들려 보인다고 무조건 비순각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. 비순각을 줄이게 되면 코 끝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코가 길어 보이게 되고 코가 길어 보이면 결국에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안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코끝을 올려서 정면에서 콧구멍이 조금 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는 추후 그림을 한 번 더 설명할게요. 우리가 코 재수술을 하는 경우 중에 콧구멍이 많이 보여서 코가 들린 것 같아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비순각의 각도를 이렇게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수술을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이 코끝을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 코가 전반적으로 코가 좀 길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지 않은 코가 될 수 있습니다. 또 코가 길어지면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해서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이 코끝을 좀 더 앞쪽으로 좀 가져온다면 이쪽으로 가져오면 이 각도 자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죽어 들어가기 때문에 콜로멜로 라비알 앵글 비순각 자체도 좀 줄일 수 있고요. 비순각을 줄이게 되면 정면에서도 콧구멍이 좀 덜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라인도 훨씬 더 아름다운 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코를 밑으로 내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코 끝을 앞으로 좀 뽑아서 전반적인 라인에서도 이득을 좀 얻고 옆면에서 봤을 때 콜로멜로 라비알 앵글 비순각도 줄일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형 구축이 발생했을 때입니다. 이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.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데 마지막 수술하고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PRP 치료를 한 3에서 4회 정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코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. 코 재수술은 수술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이번에 또 망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 겁니다. 하지만 재수술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수술이 가지지 못하는 용이한 점들이
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는 이전 수술로 인해 피부가 많이 늘어나게 돼서 콧대 코끝을 높이기 좀 더 용이합니다. 첫 수술보다. 둘째로는 이전 수술 시 만들었던 기둥이 튼튼하다면 과도한 작업 없이 원하는 라인을 만들 수 있고, 셋째로는 대부분의 재수술의 붓기멍이 첫 수술보다는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짧습니다. 코 재수술은 사실 겁나는 수술입니다. 재수술 환자분들 상담하면 이런 고민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.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에도 망하면 어쩌지? 제발 마지막 수술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에도 재수술이 첫 수술보다 용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재수술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